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 우리가 흔히 이 둘의 관계를 견제와 감시, 이런 틀로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저희는 그 이면에 숨겨진 훨씬 더 복잡한 상호작용의 작동 원리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네덜란드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지방의회 내 갈등과 협력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고 이걸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분석들은 무엇인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방 정치를 비정당, 정당 간, 초당적이라는 세 가지 상호작용 모드의 전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포착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러한 학술적인 구분이 오히려 현실의 본질을 흐린다고 봅니다. 결국 지방 정치의 핵심은 연정을 구성한 다수파와 소수 야당 간의 권력 투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기존의 그 의회 대 집행부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학자 앤서니 킹의 이론을 빌려서 의원들의 상호작용을 세 가지 다른 모드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비정당 모드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장 흔히 생각하는 모습이죠. 예를 들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명백한 계산 실수가 발견됐을 때 여야 할 것 없이 의회 전체가 한 목소리로 이건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회라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가장 교과서적인 모델이죠. 그건 정말 이상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한 이야기 아닐까요? 연립정부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과 집행부가 완전히 한 팀이 돼서 자신들의 핵심 공약이 담긴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야당과 치열하게 대립하는 모습, 우리가 뉴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정치의 모습이 바로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당적 모드가 있습니다. 이건 좀 흥미로운데요. 가령 매우 복잡한 도시환경 계획을 다룰 때 여당 소속의 건축 전문가 의원이랑 야당 소속의 환경 전문가 의원이 당론을 떠나서 비공식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덜란드 연구는 바로 이 세 가지 모두가 의회 내에 항상 공존하고 의원들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마치 채널을 바꾸듯 유연하게 이 모두들을 오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모두 전환이라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갈등의 진짜 원인을 진단하고 의회를 생산적으로 만드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세 가지 모드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드라는 용어 자체가 현실을 지나치게 현학적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시하신 바로 그 연구 데이터가 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정당 간 모드, 그러니까 연정 대 야당의 대결 구도가 다른 모든 상호작용을 그냥 압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자료로 한번 보시죠. 7점 척도로 각 모드의 발생 빈도를 물었더니 연정 야당 모드는 평균 4.2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정당 모드와 초당적 모드는요, 각각 2.7점, 2.6점에 그쳤어요. 이건 단순한 우위가 아니라 거의 2배에 가까운 압도적인 격차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비정당이나 초당적 상호작용이라는 건 아주 가끔 일어나는 예외적인 사건일 뿐이고 지방정치의 일상, 그러니까 기본값은 결국 연정과 야당의 힘겨루기라는 겁니다. 복잡한 모델을 들이밀기 전에 집행부가 가진 정보와 자원의 독점적 지위라던가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의원들의 구조적 한계 같은 이런 권력의 비대칭성 문제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숫자 이면에 있는 공존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방 정치가 100% 연정 야당 모드로만 움직인다면 의회는 사실상 마비 상태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의원들은 상황에 따라 역할을 바꿉니다. 연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거든요.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이념적인 사안, 예를 들어 난민 수용시설 건립 같은 문제에서는 어김없이 정당 간 모드가 격발됩니다. 하지만 집행부 강요, 네덜란드 지방정부에서는 알더맨이라고 부르죠. 우리로 치면 부시장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알더맨의 명백한 실수가 드러나서 의회 전체에 위신이 걸린 문제가 발생하면 연정 소속 의원들조차 등을 돌리고 비정당 모드로 전환해서 집행부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잠깐만요. 전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게 과연 자발적이고 유연한 전환일까?
좀 의문입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자면 또 아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안, 가령 하수 처리 시스템의 기술 표수를 정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당의 경계를 넘어서 전문가들끼리 초당적 모드로 협력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지방 정치가 단순히 여야 대결이라는 단선적인 구도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성격에 따라 협력과 갈등의 문법이 계속해서 바뀌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공간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유연한 전환이라는 표현이 제가 문제 삼고 싶은 지점입니다. 그게 과연 유연한 걸까요? 아니면 강력한 연정 야당 모드라는 견고한 벽에 가끔 예외적인 균열이 생기는 것에 불과할까요? 실제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 야당 의원은 연구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연정은 야당이 시작한 거의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했다. 또 다른 증언을 보면 더 노골적이에요. 야당에서 나온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연정 내 규칙이 있었다. 이것이 과연 모두 전환의 증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연정규율이라는 강력하고 비타협적인 원칙이 지배하는 가운데 극히 일부 사안, 즉 연정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에서만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이 그저 허용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근본적인 작동 원리는 전혀 유연하지 않다는 거죠. 그 증언들이 보여주는 야당의 좌절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체 그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만약 연정규율이 그렇게 절대적이라면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 세 가지 모두 분석틀은 그런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데요. 연구 결과 중에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연정을 구성할 때 필요 의석보다 더 많은 정당이 참여하는 초과반 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죠. 그런데 이런 초과반 연정화에서는 역설적으로 연정 야당 모두의 빈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글쎄요. 연정이 너무 비대해져서 내부 조율이 안 된 것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 모델에 따르면 연정의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니까 여당 의원들이 굳이 사사건건 당론에 얽매여서 야당과 각을 세울 필요 없이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정 규율이 절대적이라면 나을 수 없는 결과죠. 또 여성 의원들이 남성 의원들에 비해 갈등지향적인 연정 야당 모드로 덜 활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이 모델 틀을 통해 섬세하게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여야 대결이라는 하나의 렌즈만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현실의 미묘한 결들입니다. 그 설명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모델의 예측과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난 결과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전문가 집단이 많고 다뤄야 할 정책이 복잡한 대도시일수록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초당적 모드가 더 활발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확히 그 반대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초당적 모드의 빈도가 오히려 뚜렷하게 감소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이 모델이 현실의 중요한 변수를 놓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대도시 정치가 더 이념화되고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을 띈다는 현실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 가지 모두라는 분석 틀에 명백한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거죠.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인정합니다. 대도시에서 초당적 모드가 감소한다는 결과는 제 모델만으로는 완벽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치의 영향력이나 정치의 이념화 같은 외부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모델 자체의 유용성을 훼손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더 탐구해야 하는지 알게 된 셈이죠. 사실 저는 이 연구에서 가장 흥미롭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발견이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바로 야당 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흥미로우셨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연정에 속한 여당 의원들이 의회 활동을 주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정보도 많고 수적으로도 우세하니까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놀랍게도 야당 의원들이 연정 소속 의원들보다 이 세 가지 모든 모드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당 간 모드는 물론이고 의회 전체 입장을 대변하는 비정당 모드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초당적 모드에서조차 말입니다.
이것은 연정이라는 틀에 묶여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여당 의원들과 달리 야당 의원들이야말로 의회 내에서 가장 역동적인 행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모두 전환자로서 의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셈이죠. 죄송하지만 저는 그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역동적인 행위자라는 건 이건 좀 지나치게 긍정적인 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 데이터가 야당이 연정의 견고한 벽 앞에서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연구에서도 지적하듯이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연정 내부의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이미 다 끝납니다. 공식적인 의회는 그걸 추인하는 장소에 불과할 때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공식적인 토론, 비공식적인 접촉, 언론 플레이 등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목소리를 내고 균열을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이 모든 모드에서 활발하다는 건 그들이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극심한 권력 비대칭 구조 속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보의 비대칭과 권력 불균형의 명백한 증거이지 야당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건강한 지표가 결코 아닙니다.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저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단 하나의 렌즈, 즉 권력 투쟁의 렌즈로만 재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정당, 정당 간, 초당적 상호작용이라는 여러 모드가 공존하며 의원들이 사안의 성격에 따라 역할을 유연하게 전환한다는 이 복합적인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논의된 것처럼 야당 의원들이 보여주는 역동적인 모드 전환은 의회 기능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다층적인 현실을 이해하는 도구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갈등을 생산적으로 관리하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현실의 냉혹함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정교한 학술적 모델에 매몰되기보다 현실을 지배하는 연정 대야당이라는 강력한 권력 구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집행부의 정보 우위, 강력한 연정 규율,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전선에서 고군분투해야만 하는 야당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모델은 분명 현실을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모델이 현실의 가장 중요한 본질, 즉 권력의 작동 방식을 가리기도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논의는 지방정부라는 복잡한 생태계 안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전환이라는 유연한 분석 틀을 통해 그 역동성을 포착할 것인가, 아니면 권력정치라는 근본적인 구조에 집중할 것인가, 어떤 관점이 현실을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는 결국 청취자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분석한 자료에는 다루지 못한 더 깊은 통찰과 탐구할 지점들이 분명 남아 있습니다. 지방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던져져야 할 중요한 화두입니다.